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윗줄 삽입, 이런 윗줄 삽입을 해서 제목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도형에다가도 이렇게 제목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립 아트로도 제목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엑셀에도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를 스타일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학습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결제란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셀에다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에 만든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이 만든 거를 이렇게 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게 더하기 화살표가 나오면 끌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근데 이동이 가능한데 항상 셀로 이동을 하고 그 셀의 크기에 맞춰서만 이동이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여기 아니었나요? 자, 잠깐만요. 여기였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결제란을 만들어서 지금 옆에 보면 이게 그림처럼 말하자면 도형이나 그림처럼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무데나 셀의 중간쯤이나 아무데나 그림처럼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도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제란을 꼭 셀에다가 맞추지 않을 경우 원하는 곳에 셀과 관계없이 그림처럼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 부분은 이제 엑셀 시험을 보면 이제 결제란 만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엑셀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시험은 보지 않지만 많이 사용함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하나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B의 3번지에서 E의 4번지까지 이러한 셀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만드실 수 있죠. 선생님께서요. 자, 화면을 확대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B의 2번지에서 B의 3번지에다가 했나요? 뭐 아무 데나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B의 3번지에서 E의 4번지까지 드래그해서 2의 4번지까지 블록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를 만드시면 되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제가 모두 음성어를 하겠습니다. 자, 음성어를 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자, B의 3번지에서 자, 2의 4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테두리를 하려면 홈에 글꼴 그룹에 여기 창문 모양의 테두리가 있죠?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셀에 테두리가 생겼죠. 자, 그리고 결제란 B의 3번지에서 4번지를 셀을 병합을 했습니다. 즉, 셀을 합쳤다는 얘기죠. B의 3번지에서 4번지를 블록을 정합니다. 자, B의 3번지에서 4번지를 블록을 정하고, 그리고 홈에 맞춤 그룹에, 자, 맞춤 그룹이 여기 있죠? 자, 홈에 맞춤 그룹에 여기 셀 병합 있습니다. 셀 병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제란 B열이 어때요?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B와 C 사이의 경계선에서 B열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삼행과 사행을 보면 사행의 높이가 좀 높죠. 그러니까 1, 2, 3, 4라고 글자가 쓴 곳에다 놓고 이를 4번과 5번 사이에 경계선에다 놓고 셀의 높이를 말하자면 좀 늘립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놔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자, 결제란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혹시 선생님들께서 잘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결제란을 일단 만듭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여기다 결제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결제는 그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제 입력을 하고 연구부장을 합니다. 연구부장. 다음에 칸에는 교감,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요. 자, D의 3번지에는 교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또 2의 3번지에 교장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제란을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도 자, B의 3번지에서 2의 4번지까지 테두리를 만들고 B의 3번지, 4번지를 셀병합해서 자, 결제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거 배운 거니까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 두십니다. 자,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결제란을 만들어 두십니다. 선생님, 네. 그, 비사열을 좀 넓게 하는 거요. 네. 결제를 통합하기 전에 해야 돼요? 이 부분은 통합을 하고 합치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예. 합치지 않고 미리 예. 전에 이 부분을 넓히거나 이 B열의 폭을 좁히거나 아무 때나 하셔도 아니,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게 잘 안 돼서. 그러세요? 넓히는 게, 예. B 3행과 4행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이 넓히는 게, 예. 자, 원래대로 한번 해놔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네, 그죠? 네, 그러면 제가 3행과 4행에서 4행이 넓죠, 선생님? 그러니까 네, 4와 5 사이의 경계선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요. 경계선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왼쪽 네. 버튼을 누르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 4행의 높이가 네. 이루어지죠? 네, 그리고 그 B열도 사이에는, 예, 예, B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B와 C 사이에 예, 경계선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마우스 네, 포인터 모양이 양방향 화살표가 나왔을 때 그때 예. 왼쪽 버튼을 누르고 얘를 열의 폭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글자를 우리 보면은 셀에 다 가운데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전체 폭을 자, B의 3번지에서 2의 4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자, 홈에 자, 화면을 일단 크게 해놓고 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하나만 보시고 해야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B의 3번지에서 2의 4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홈에 보시면 맞춤 그룹에 요 가운데 정렬이 있죠. 자, 이거 지난번에 우리 이거 학습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위에 얘는 수직으로 정렬, 가운데 정렬, 얘는 수평으로 가운데 정렬한다는 거죠. 그 셀의 정 가운데에 위치를 하려면 도형도 마찬가지고 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를 눌러줘야지 얘가 정 가운데 들어가겠죠. 이렇게. 만약에 정 가운데 안 들어지면 다른 거를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되세요. 자, 다른 곳을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정 가운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결제라는 곳이 어떻게 글자를 써졌냐면
이렇게 세로로 글자가 써졌어요. 물론 이 셀에서 결하고 Alt Enter 치고 J를 쓰셔도 됩니다. 자, 한 셀에 한 글자, 그러니까 한 줄 이상 입력할 때는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칠 때 Alt를 누르고 엔터를 치셨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글자를 세로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B의 3번지에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우리 많이 들어갔던 셀 서식 들어갑니다. 셀 서식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셀 서식이 제가 늦게 뜨네요. 좀 늦게 떴어요. 그러면 셀 서식에서 보시면 맞춤이라는 곳이 있죠? 탭이.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맞춤 그룹에 여기 맞춤 탭이 있어요. 그죠? 맞춤 탭에 보면 방향에 보면 이 텍스트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글자를 가로를 쓴 걸 세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뉴예요.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맞춤 그룹에 텍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눌렀어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셀에 있는 글자가 가로 글자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맞춤 형식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결제란을 만들으셨는데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얘를 블록을 정합니다. 자, 화면을 크게 해드릴게요. 자, 전체를 블록을 정합니다. 자, 블록을 정했어요. 그리고 홈에 보시면은 클립보드 그룹에 복사 옆에 삼각형 거꾸로 된 드롭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복사 옆에 여기 삼각형 거꾸로 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홈에 복사 옆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복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복사를 한다는 거는 그냥 똑같이 복사하는 건데 얘는 그림으로 복사를 하면 사진을 찍듯이 얘를 그냥 사진을 찍은 그림 파일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으로 복사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형식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지금 현재 블록을 정한 이 곳을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를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요. 우리 복사하기는 컨트롤 C고 붙이기는 컨트롤 V죠. 또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붙이기 하셔도 돼요. 자, 컨트롤 V 한번 눌러볼까요? 키보드에서 Ctrl 키 누르시고 자, A, B, C, D, E, F, G 할 때 V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V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 얘를 결제란을 갖다 놓고 크기 조절도 조절점이 있으니까 조절점으로 키워주거나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본은 삭제하고 이 만들어진 결제란 그림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삭제할 곳을. 자, 삭제할 곳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블록을 잡고 홈에 오른쪽 끝에 셀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셀 그룹이 있죠? 자, 셀 그룹에 보면은 삭제라고 있네요. 자, 삭제를 누르게 되면 블록을 정한 영역에 이제 테두리나 뭐 아니면 글자나 이런 게 다 없어지겠죠? 자, 삭제 누릅니다. 그럼 없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그림 파일이죠? 그림 파일만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고 크기 조절을 하시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결제란을 보통 만들기도 하지만 그 외에 표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제가 밑에 여기 결제에서 담당 팀장 사장이라고 있는데요. 얘도 한번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그림 파일로 얘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보실래요?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먼저 얘처럼 만들어 보십니다. 자, B의 7번째에서 B의 8번째까지 만들고 얘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십니다. 지금같이 한 방법으로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실까요? 좀 진하게.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제가 할 때 그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제가 웬만큼 다 출석하셔서 출석을 체크를 안 했는데요.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방 있잖아요. 선생님 채팅방에다 누구누구 이름 쓰시고 출석 이렇게 좀 써주시겠어요? 그래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온라인 수업 끝나면 그 파일이 그대로 저장이 돼서 출석부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채팅방 누르셔서요. 거기다 이름 쓰시고 누구누구 출석 이렇게 보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터치하시면 맨 밑에 그 더보기 점점점 나오면 그 글 쓰는 채팅이 있습니다. 채팅을 선택하시고 거기다 선생님 성함 출석 보내기 하시고 왼쪽 상단에 닫기 누르시면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성수자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자, 혹시 하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만드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만드는 것부터 한번 제가 여기다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B의 7번지에서 그 다음에 E의 8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테두리를 만들고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테두리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결제인란은 블록을 정해서 B의 7번지에서 B의 8번지까지 셀 병합을 하고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자, 글자를 쓰시면 되죠. 자, 결제. 자, 결제를 썼는데 자, 그 다음에 담당 그리고 팀장 사장 자, 모두 블록을 정해서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자, 가운데 정렬을 수직, 수평 모두 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가 잘 안 되면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정 가운데로 됐고 결제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세로 글자로 표현하고 싶으면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에 셀 서식으로 들어갔죠.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셀 서식 들어가서 맞춤에 이 텍스트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텍스트라는 글자가 세로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면 그 셀의 글자가 세로로 배열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 만들었어요. 자, 이거 일단 지워볼게요. 삭제하고.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복사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블록을 정하고 그 다음에 클립보드에서 복사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그림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냥 복사를 하면 자, 제가 그냥 복사를 해볼게요, 선생님. 블록을 정하고 복사하고 컨트롤 V를 제가 여기다 컨트롤 V를 하면 똑같이 얘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 셀에 맞게 그냥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얘를 그림으로 복사하게 되면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셀과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블록을 정하고 복사 옆에 있는 그림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림으로 복사, 확인 눌러줘요. 그럼 컴퓨터가 얘를 사진 찍듯이 찍어서 기억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이기 하면 되죠. 컨트롤 V 하면 얘가 나타나요. 그러면 얘가 아무데나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블록 정해서 삭제 누르시면 얘만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아까 거도 삭제했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얘도 삭제하게 되면 자, 그림으로 복사한 이 결제란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고 크기 조절은 원하는 대로 선생님께서 클릭해서 크기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결제란만 했는데 결제란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양식을 만들 때 이런 말하자면 표를 만들어서 원하는 위치에다 놓을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제란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시트의 맨 밑에다가 더블클릭, 저는 지난번에 했던 그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다 했는데요. 그대로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결제란 하고 다시 저장을 하셔도 상관없죠. 자, 더블 클릭하셔서 시트의 이름을 결제란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자, 결제란 입력을 합니다. 자, 되셨다면 이제 혹시 교재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66쪽을 피시면 됩니다. 스마트 아트라는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스마트 아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도형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엑셀에서. 엑셀에서 도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쉽게 그 도형에 글자를 써서 이렇게 스마트 아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러한 모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66쪽 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서도 도형을 물론 얘를 일일이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얘처럼 만들어 놓고 글자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제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시트를 옆에다 같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B의 2번지에는 제가 회사 연역이라고 썼네요. 그래서 B의 2번지를 클릭하고 자, 회사 연역이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자, 회사 연역 입력을 합니다. 자, 하셨을까요? 자, 회사 연역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제가 보니까 B의 2번지에다 했네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썼잖아요. 썼는데 B의 2번지로 옮기시려면 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화살표로 바뀌면서 더하기 화살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클릭하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동이 되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끌고 가보세요. 잘못 썼을 때는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A열을 좀 좁혀볼까요? A와 B열 사이를 저처럼 좁혀보시고 일행과 이행을 좀 넓혔죠. 자, 여기 보시면 일행하고 이행을 여기 위에 행의 높이를 넓혔어요. 그러면 이 블록을 잡고 얘를 내립니다. 자,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선생님들께서 글자 크기 글꼴
자, 글꼴 아무거나 하세요. 자, 글자 크기, 제목 글자니까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속성은 자, 제가 가에다가 밑줄을 했어요. 그쵸?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 가가가가 속성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서 밑줄까지 해주고 색상도 바꿨죠? 색상도 여기서 색상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께서 배우신 걸 한번 연습해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십니다. 제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스마트 아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도 이게 개체입니다. 자, 개체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얘를 좀 없애겠습니다. 자, 개체는 다 삽입 메뉴에 있죠. 자, 삽입 들어갑니다. 삽입 누르시면, 잠깐만요. 자, 삽입에 보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마트 아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영문으로 스마트 아트라고 있습니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스마트 아트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스마트 아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이제 여러 가지 그룹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드를 하면 모든 이 스마트 아트들이 이 스크롤바를 누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목록형 눌러볼까요? 목록형은 이러한 형태의 스마트 아트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형 하면 이러한 모양들이 있는데 제가 한 거는 이 프로세스형에서 이 부분을 선택한 거예요. 강조 프로세서. 자, 얘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프로세스형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프로세스형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강조 프로세스형 선택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 조절점에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죠? 크기 조절은 조절점을 누르면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자, 적당한 부분으로 놓으시고요. 자, 글자를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글자를 제가 어떻게 썼느냐면, 자, 2017, 2018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자, 여기 텍스트라고 써있는 곳 있죠? 여기 텍스트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안쪽에 텍스트를. 그리고 2017 이렇게 한번 입력합니다. 2017.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가 또 있어요. 자, 여기다가 클릭하고. 2018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이 도형에다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요. 여기를 눌러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자, 얘를 눌러봅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를 여기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7 해가지고 1수준에 있는 게 입력이 여기 들어갔죠. 요 밑에 있는 건 들어간 건 요 2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기 텍스트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두 번째 거. 두 번째를 선택하면 요 2수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주식회사 아슬란 설립 이렇게 됐네요. 자, 가로 열고 주 하고 아슬란 설 한 칸 띄고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아슬란 설립 한 칸 띄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렇죠?
그리고 2018년 밑에는 품질 인증서 취득 이렇게 놨네요. 2018년 이 밑에다가 품질 인증서 한 칸 띄고 취득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 텍스트가 이제 이어서 2019죠. 2019요. 그럼 2019하고 그 밑에 있는 자, 부설 연구소 설립이 있네요. 자, 여기도 부설 연구소 한 칸 띄고 설립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안에 글씨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입력을 하고 나는 이거 닫고 싶어. 그러면 여기 요 옆에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거나 X 단추를 누르면 없어져요.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고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고. 자, 한번 이 부분 보십니다.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텍스트 상자 자체에다 클릭하시고 글자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니까 글자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하고 크기 조절을 이렇게 올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얘를 조금 올리면 글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좀 기다리겠습니다. 입력하실 동안. 네, 양해 선생님, 좀, 저는 네. 타자가 안 돼요. 타자가 안 타자가. 되신다고요? 네, 타이핑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선생님 여기 클릭하시고 글자를 쓰시면 글자가 안 들어가나요? 네네.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 하셔도 안 되나요? 이렇게 누르고 여기 클릭하면 글자가 들어가지 않나요? 네, 선생님? 지금 처음부터 아무 글자가 안 돼요. 그러면 글자, 선생님 네, 글자가 안 되시면 일단 엑셀을 끄셨다가 다시 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하신 네, 다음에 한번 네, 다시 들어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안 되면 말씀하시고요. 네, 일단 화면을 크게 해놓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화면 공유 중지했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제가 지금 선생님 거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요. 갑자기 잠깐만요. 해제가 안 돼요. 이거는 되고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 저 네. 오늘 이게 타자가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타이핑이 안 되시면 혹시 키보드가 네, 선생님 키보드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네, 노트북인가요, 선생님? 아니면 그 데스크탑 컴퓨터인가요? 네, 컴퓨터예요. 데스크탑 컴퓨터인가요? 네, 그러면 키보드를 네, 뺐다가 다시 그 컴퓨터에 다시 한번 네, 켜보시겠어요? 네, 그래도 만약에 안 되시면 네,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키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선생님, 문제는 쓸게 지금 이쪽이, 지금 얘가 해제가 안 되네요. 제가 해제가 돼야 되는데요. 갑자기 해제가 안 돼요. 얘가, 이거 닫을게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얘가 해제가 안 돼요. 다시 X를 닫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공유 중지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창도 안 닫으시네요. 제게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저장 하나 해볼게요. 저장. 이게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이제 용량을 많이 잡아 먹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녹화를 하는 게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늦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문제를 제가 이렇게 닫혔는데요. 자, 얘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2019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맨 마지막에 있는 2019를 클릭을 하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아트라는 메뉴가 있죠. 거기에 디자인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세요. 디자인. 자, 상단에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을 누릅니다. 2019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그래픽 만들기라는 그룹에 도형 추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요. 자,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에 도형 추가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삼각형을 한번 눌러봅니다. 자, 드롭다운 버튼이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2019를 선택을 했잖아요. 요 뒤에 도형을 추가하면 2019 뒤에 또 하나의 도형이 같은 모양의 도형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도형 추가하면은 이 2019 앞에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뒤에다가 하나를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뒤에 도형 추가하면 여기 똑같은 게 하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2020년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냥 여기서 바로 쓰셔도 되고 또는 요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자, 새로 생성된 맨 밑에다 202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2020. 자, 그리고 밑에 엔터 치시면, 엔터를 하지 마시고요. 엔터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엔터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백스페이스로 지웁니다. 백스페이스로 지우세요. 그리고 빈 곳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여기다 글자를 또 쓰시면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아까 글자를 뭐라고 썼죠? 자, 여기 보면 선생님 북미지사 설립이에요. 한번 써볼까요? 자, 북미지사 설립. 자, 북미지사 한칸 띄고 설립 이렇게 씁니다. 자, 빈 곳에서 클릭 하면 되죠?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아트는 여기서 우리 먼저 스마트 아트는 아까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에서 원하는 스마트 아트를 형태를 골라서 삽입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아트에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추가를 해야겠다. 그럴 때는 스마트 도구 디자인에 이쪽에서 이제 도형을 추가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는데 옆에 보면 레이아웃이라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죠?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이미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고르는 부분이에요. 다른 걸로. 이건 조금 이따 해보고요. 얘를 완성을 해볼게요. 자, 색깔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색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 디자인. 만약에 스마트 아트를 누르지 않으면 이 메뉴는 안 나타나겠죠? 스마트 아트를 누르고, 그리고 디자인에서 색 변경에서 색상을 여기서 원하는 모양들을 이렇게 고릅니다.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아무거나. 저는 이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이 모양이 들어갔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눌러서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자, 원하는 모양으로 형태를 고릅니다. 골랐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그죠? 그 여기에 누르시면요. 이렇게 옆에 자세히라는 메뉴가 오른쪽 끝에 보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여기 화살표 있죠. 이 버튼이 자세히 하위 목록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목록들이. 요거를 눌러봅니다. 자세히를. 그러면 위에는 2차원 모양이 있고 밑에는 3차원 모양이 있습니다. 2차원 모양들은 갖다 대면 이렇게 변화를 주겠죠. 그죠? 근데 밑으로는 3차원에서는 조금 더 입체감이 있겠죠. 입체감이 있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그냥 골라주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세 번째 거로 한번 해볼까요? 만화. 3차원 만화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얘네들을 선택이 됐죠? 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홈. 홈에서, 자, 글꼴 바꿔볼까요? 자, 글꼴. 자, 글꼴은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자, 저는 밑으로 내려서, 쭉 내려서, 궁서체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잠깐만요. 얘기가 이거 전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경계선에서 클릭을 합니다. 경계선에서 클릭을 하고, 자, 글꼴을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궁서체로 다 변했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얘만 선택했다면 얘만 궁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바깥쪽 스마트 아트의 바깥쪽에 있는 선 여기를 선택해야 이 안에 있는 모든 도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크기, 글자 크기를 나는 얘 글자 크기를 조금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글자 크기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좋아요, 선생님? 여기를 일단 크기 조절을 하면 얘가 글자도 같이 크게 늘어나고 글자가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되시면 여기서 글자를 바꾸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대로. 그 다음에 자, 글자 색깔. 글자 색도 해볼까요? 글자 색을 저는 뭐 이렇게 파랑색으로 하겠다든가 검정색으로 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자, 오른쪽 정렬. 정렬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죠?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로, 왼쪽 정렬하면 왼쪽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스마트 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다면 이제 얘는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다시 클릭해 보세요, 선생님. 경계선에서. 자, 경계선에서 클릭을 하고요.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러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스마트 도구의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죠.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자세히 보기 누르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자, 맨 앞에 모양을 하겠어. 그럼 맨 앞에 모양. 두 번째 걸 하겠어. 그럼 이 두 번째 모양을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모양으로 하고 싶어. 이런 모양으로. 또는 난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자, 선택만 하시면 만들어 놓은 것도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리하죠? 그죠? 자, 얘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똑같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경계선에다가 항상 클릭을 하셔야 전체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어떤 도형이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됐다면 얘는 이 도형만 선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모양을 했어요. 나는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맨 끝에 보시면 원래대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픽 원래대로 있죠? 여기 눌러주시면 처음에 입력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되셨을까요? 자, 아니면 요 취소 누르시면 되죠. 요거 되돌리기 버튼은 어디 있어요? 요거죠. 자, 얘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형태에 갔을 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쪽으로 가려면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닫힌 걸 가져올게요. 자, 파일. 자,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마트 아트를. 자, 두 번째 스마트 아트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시트를 자, 추가하셔야겠죠?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새 시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전자문서 통합해가지고 얘와 같은 이제 문서 보관소, 전자문서 보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조직도형이죠, 조직도형. 자, 그럼 얘를 전자문서 통합 제목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해봅니다. 저는 일행을 조금 높이를 높였어요. 그 다음에 이행도 많이 높였어요. 이렇게 행과 행 사이의 경계선에다 놓고 끌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B의 2번지에다 전자문서 통합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전자문서 통합 입력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전자문서 통합을 선택을 하고 자, 얘에 대해서 자, 글꼴,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글자 색 이런 부분 지정을 합니다. 자, 선생님들 마음대로. 자, 그리고 글자 크기는 제목 글자니까 조금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글자 색도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글자 색도 선택을 하시고 저는 밑줄까지 했으니까 가가가 속성 중에서 밑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 놓으십니다. 되셨을까요? 만약에 선생님 출석률이 만약 계속 저조하시면 제가 이 부분 녹화한 거 올려드리지 말아야겠죠, 선생님, 그죠? 네, 일단 한번 저희가 뭐 저장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결석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네,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결석을 하시면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자, 얘와 같은 스마트 아트를 또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삽입 들어갔어요. 복습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스마트 아트 클릭. 잘 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얘를 조직도라 그랬잖아요. 계층 구조형 같아요. 계층 구조형으로 갑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기본으로 일단 조직도형을 선택했습니다. 스마트 아트의 계층 구조형의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글자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텍스트 있는 곳에 클릭하시고 직접 입력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문서 보관소 입력을 합니다.
문서 보관소 입력하고, 자, 밑에 텍스트에는 전자 문서 보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입력을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입력했어요. 입력하고 빈 곳에서 일단 클릭해 놓겠습니다. 입력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전자문서 보관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또 하나의 도형이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옆에다가 추가를 하려면 이거 뒤에다 추가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의 메뉴에서, 자, 왼쪽에 그래픽 만들기 그룹에서 도형 추가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서 현재 선택한 도형의 뒤에 도형 추가 얘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뒤에 얘가 하나 직사각형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가증권 보관 입력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보니까 얘 도형은 없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건 물론 입력하고 얘를 없애도 되는데요. 요 가운데 거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말고 경계선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지금 제가 커서가 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 경계선을 클릭을 해서 조절점이 얘가 나타날 때 이 도형이 선택되는 얘기예요. 그때 삭제키,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키보드에 delete 키 있죠? 딜리트를 누르면 얘가 없어져요. 자, 추가할 때는 스마트 도구 디자인에서 도형 추가를 하면 되고, 삭제할 때는 그 도형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하면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에다 저장소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은 다 끝났어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다 입력이 되셨다면 선택을 하고 클릭을 했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체, 다른 도형이 선택되지 않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얘만 선택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 곳에서 클릭해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스마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 스마트 도구를 옆에서 클릭하면 얘도 도형처럼 메뉴가 없어지고, 스마트 도구를 여기 만들어 놓은 스마트 모양을 선택을 하면 여기가 스마트 도구 메뉴가 생겨요. 그때 디자인에서 우리 색변경 했죠? 색변경부터 해봅니다. 색변경은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선택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봅니다. 자, 저는 이쪽 걸로 해볼까요? 아니면 위에 걸로 할까요? 이렇게. 자, 마음에 드는 걸로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저는 3차원으로 하면 이런 모양. 이렇게 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벽돌 모양도 있고.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2차원이나 3차원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저는 벽돌 모양으로 해볼까요? 이번엔? 자,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글자 크기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글꼴, 글자 색 이런 걸 하시면 되겠네요. 홈에 글자 꼴을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합니다. 제가 궁서로 해봤어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색깔이 이상한가요? 자, 이렇게 저는 그냥 진한 파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내 마음대로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크기 조절을 하니까 글자도 같이 커져요. 그런데 이때 문서 보관소, 저는 얘만 조금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도형을 클릭을 하고 이 도형을 클릭을 해요. 자, 잠깐만요. 자, 클릭. 이 도형만 클릭을
얘가 지금 현재 모양이 벽돌 모양이라서 이 조절점이 생성이 안 되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양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서 여기 모양들 많이 있죠. 조직돌 모양을 이런 모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런 모양을 하고 싶어. 또는 이런 모양을 하고 싶어. 이런 모양을 하고 싶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 스마트 아트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모양을 할 거야. 또는 이런 모양을 할 거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든다. 레이아웃이 마음에 안 든다. 자, 얘 같은 경우 보세요, 선생님. 벽돌 모양을 안 했더니 얘가 자체가 선택이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 조절점이 생기죠? 그럼 얘만 이렇게 길게 하면 이렇게 커질 수 있겠죠? 도형 하나만 가지고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도형들을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만들어서 이렇게 놓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원하는 곳에다 놓으면 되죠. 원래대로 원래 모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얘, 이 모양을 하고 싶어요. 얘. 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이렇게 변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스마트 아트는 이런 게 스마트 아트입니다. 뭐 굉장히 많죠? 또 여기 모양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중급반에서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아트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 자, 개체이기 때문에 삽입 메뉴에 있다. 사용하려면 삽입에 여기 스마트 아트. 우리 그림 넣는 것도 배웠고 온라인 그림에서 그림 찾아서 넣는 것도 배웠고 이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오는 메뉴. 얘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웹상에서 그림을 검색해서 가지고 오는 메뉴. 이거는 도형을 넣는 메뉴. 스마트 아트는 이거죠. 스크린샷은 우리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인데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수식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이제 지금부터 엑셀의 진짜 기능을 좀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저랑 엑셀의 기본적인 수식 개념만 한번 익혀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수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시트, 새 시트 하나 선택합니다. 자, 새 시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와 같이 한번 만들어 주세요. 새 시트로 하고. 자, 화면을 제가 조금 확대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하나 엑셀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B의 2번지에다 뭐라고 입력을 하시냐면요. B의 2번지에다가 B의 3번 여기 C의 2번지에다 할게요. 네. C의 3번지에다가 C 2번지에다가 입력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D의 2번지에다 입력 2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옆에는 결과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입력하냐면 더하기 엔터 빼기 엔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엔터 나누기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전체 블록을 잡아서 테두리를 한번 넣어줍니다. 홈에 글꼴 그룹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한번 색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선생님? 자, 입력 여기다가 노란색 넣고 여기는 다른 색을 또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다 연습하는 거죠? 입력하신 거 이렇게 하고 얘는 파란색을 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결과값을 색깔을 또 이런 색으로 한번 넣을게요. 그리고 전체는 저는 바깥쪽은 진한 굵은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일단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십니다. 레이어는 조금 줄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입력하실 때까지 좀 잠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양일금 선생님 지금 잘 되시나요? 네, 잘 됩니다. 네.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선생님 되신 것 같으네요. 정은정 선생님 되셨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되신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서요. 잠시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수식의 개념을 우리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일단 컴퓨터가 계산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려면 는, 이퀄 있죠, 선생님. 이퀄. 그러니까 는, 뭐뭐와 같다. 얘를 써줍니다. 자, 는 이렇게 생긴 기호 있죠, 선생님. 제가 자, 여기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는이죠. 자, 이 equal이라는 기호를 썼을 때 엑셀에서는 계산을 하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엑셀에서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에는 수식이나 함수에는 반드시 앞에다 equal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얘는 이 앞에 있는 값, 말하자면 어떤 셀에 있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자, 이걸 일단 지우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선생님들께서는 입력하지 마세요. 자, 5라는 상수를 입력했어요. 자,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하죠. 자, 입력 2에는 만약에 6이라는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값은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얘는 11이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데이터라는 것은 이렇게 숫자나 문자나 이런 게 데이터예요. 즉 자료죠. 자료가 여기 바뀔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를 만약에 8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여기 14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일일이 바꿔줘야 돼요. 입력값에 따라서 여기 계산을 엑셀이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다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지우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물론 입력을 해놓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C의 3번지에 들어오는 입력값에 따라서 그 다음에 D의 3번지에 들어오는 입력값에 따라서 두 숫자를 더한 결과값이 여기다 나오게끔 수식을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러면
너 계산해 하는 게 equal입니다. 자, equal을 입력을 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냐면 C의 3번지에 있는 이 부분에 들어오는 값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합니다. C의 3번지를. 그러면 결과라는 이栏에는 내가 수식을 만드는 곳에는 C의 3번지라고 얘가 표시가 돼요. 그죠? 자, C의 3번지하고 그 다음에 D의 3번지를 더할 거예요. 이거 더하기잖아요. 그죠? 더하기는 내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자, Shift 키 누르고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어떤 거랑 더할 거예요? D의 3번지에 들어오는 값하고 더할 거죠? 그 여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C의 3번지 요 안에 들어오는 이 셀에 어떤 수가 들어오든 이 셀에 입력되는 값하고 D의 3번지에 들어오는 값하고 너 더해줘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나왔어요. 자, 값을 넣어볼까요? 자, 입력에 C의 3번지에다 자, 한번 8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8 했더니 8하고 0하고 더하니까 8이 나왔죠. D의 3번지에다 5를 입력해 볼까요? 엔터 누릅니다. 13이 나왔어요. 그죠? 값을 바꿔볼까요? 자, 입력 1번지를 3으로 한번 넣어보고 엔터를 해봅니다. 자, 자동으로 계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그 셀에 어떤 자료가 들어오든 그 셀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셀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과값은 엑셀에서 결과값이 8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얘는 수식 입력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입력된 거예요. 원본 데이터는. 그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와 결과값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엑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빼기도 하실 수 있겠죠. 빼기도. 자, 같은 방법으로 저랑 빼기를 해볼까요? 자, equal. 자, 누구랑 빼냐면 C의 4번지 이 안에 들어오는 값하고 그죠? 찍어줘야 되겠네요. 자, 뭐 할 거냐면 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입력해주고 자, 이런 건 직접 입력을 하는 거죠. 연산자들은. 그 다음에 D의 4번지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C의 4번지에 들어오는 값하고 D의 4번지에 들어오는 값을 인식을 해서 C의 4번지에서 D의 4번지를 빼라는 거죠. 그리고 다 했으니까 엔터 합니다. 엔터. 자, 0이 나왔네요. 그죠? 0이 나왔어요. 자, 그럼 값을 넣어볼까요? 데이터를. 자, 아무 숫자나. 자, 8. 여기는 3 넣어볼까요? 3. 엔터. 자, 여기 계산을 잘 해주죠. 자, 입력이 됐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또 바꿔볼까요? 입력 2를 바꿔볼까요? 자, 10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5 해보겠습니다. 5 엔터. 그러면 3을 잘 계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곱하기도 같은 방법이죠. 그런데 컴퓨터에서 곱하기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곱하기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 별표를 곱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키보드에 이런 나누기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요 별표를 곱하기로 사용을 합니다. 또 나누기가, 아유, 죄송해요, 선생님. 자, 곱하기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X인 거잖아요. 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X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표로 요걸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나누기는 우리 이런 게 나누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죠? 근데 키보드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나누기를 할 때는 이렇게 슬러시를 나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곱하기를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 별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이렇게 슬러시라는 기호로 나누기를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곱하기 알았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2의 5번지에다가 자, 너 계산해 할 때 뭘 하신다고요? equal. 그 다음에 C의 5번지에 들어오는 값하고 곱하기를 하래요. 곱하기니까 Shift 누르고 별표 또는 숫자 키패드에서 별표 누르면 되죠. 들어오는 값 뒤에 5번지를 곱해줘. 이런 의미예요. 엔터 합니다. 자, 그리고 자료 넣어볼까요? 자, 4, 여기는 7 이렇게 넣겠습니다. 아무 숫자나 넣어보세요.
그러면 28 정확하게 나왔어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자, 선생님들께서 나누기도 하실 수 있겠죠. 자, 나누기도 해볼까요? 자, equal. 자, 나누기는 C의 6번지. C의 6번지에다 자, 나누기 D의 6번지를 찍어주면 이게 나누기라 그랬어요. 그죠? 엔터 합니다. 엔터. 자, 그랬더니 이거는 디바이스 에러래요. 자, 이건 에러가 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0하고 0하고 나누면 0에다 0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럼 무한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0하고 0은 나눌 수 없다. 이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앞에 입력 1에다가 숫자를 써주면 되겠죠? 자, 10 나누기 2 해줘 볼까요? 엔터 하면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어떤 거예요, 선생님? 이게 수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값을 마음대로 바꿔봅니다. 저기 계산기 프로그램이라 그랬어요. 자, 100 엔터. 105 나왔네요. 그죠? 자, 아무거나. 자, 여기는 우리 컴퓨터는 숫자가 아무리 큰 숫자라도 다 계산을 하죠. 자, 빼기도 한번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입력값을.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엔터. 곱하기도 해봅니다. 48 곱하기 7 하면 이렇게 나오고 나누기도 8560 하고 2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죠. 이제 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 요거 블럭을 지우고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실래요? 자, 여기 결과값은 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여기 데이터는 상관이 없고 선생님께서 이 수식을 다시 만들어 보세요. 드래그, 드래그하고 딜리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는 입력하셔서 한번 잘 만드시는지 요거를 한번 해보십니다. 선생님, 이거 네. 딜리트 할 때 드래그 딜리트 하라고요? 그렇죠. 블럭을 잡으시면요. 블럭 잡은 것을 지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셀을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자료를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딜리트가 네, 키죠, 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지워지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결과값만 이렇게 지워보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데이터는 뭐 맘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죠? 네. 아무거나 써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입력해 보십니다. 자, 혹시 우리 서연 어린이, 우리 어린이인데요. 혹시 이해가 가나요? 네. 우리 서연 어린이 똑똑하네요. 자, 선생님이 이 엑셀은 조금 개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가 따라하고 있어요. 자, 되셨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하기는 equal. 자, 입력 1, C의 3번지 더하기 D의 3번지를 더해. 자, 엔터 하면 결과값이 나왔어요. 요 안에 들어오는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든 간에 알아서 자기가 계산을 더하기를 해주겠죠. 빼기도 equal. 자, C의 4번지에 들어오는 값에다 너 빼줘. D의 4번지의 값을 빼줘. 이런 얘기죠. 자, 엔터 하면 자, C의 4번지에 들어오는 값이 어떤 값이든 D의 4번지에 들어오는 값으로 이게 마이너스를 해주겠죠.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자, equal C의 5번지를 선택하면 이 안에 들어오는 값하고 곱해주는데 어떤 것을 곱하냐? D의 5번지에 들어오는 값하고 곱해줘. 이러면 얘가 알아서 곱해줬어요.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equal C의 6번지 들어오는 값하고 나누기
뒤에 6번지에 들어오는 값을 나눠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자, 기록 중지를